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고라닉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지난번 영상을 이제 저의 스테루스, 정신건강 스테루스에서 한번 나누고 난 뒤,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을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여러 개 찾아서 읽어보고, 또 이런 정신과학 의사들의 뭐라 그럴까, 아티클, 글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또 유튜브 좀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저도 상담을 전공했고, 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이 멘션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거를 제 나름대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폐 부모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여기서 우리는 다른 웨이트를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그 웨이트이 뭘까 그랬어요. 사실은 아이에 대한 웨이트일까요? 그렇죠. 자폐로 진단받거나 혹은 또 다른 장애를 진단받는 순간 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돌이 얹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이 얹어지냐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돌이에요. 이거는 간혹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슬퍼지기도 하고 화를 내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요 무게의 돌을 항상 갖고 가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아이스버그라 그러죠. 빙하. 한쪽에는 빙하를 가져가고요, 한쪽에는 펄펄 끓는 용암의 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충되는 이 무게가 아이가 장애를 진단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으로 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일단 처음 다이그노스 받으면 가장 무서운 게 이 아이스버그, 빙하가 먼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요. 그리고 어느 것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얼음 만지면 저거 하면서 손이 얼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져서 어떻게 뭘 감당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흐르고 우울감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퍼지고, 세상에 파란 하늘인데 나의 하늘은 파랗지가 않아요. 푸르스름어, 푸르딩딩한 하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서면, 그러고 나서 누워있거나 또 가족들하고 얘기하던 중에 또 이 용암 같은 뜨거운 돌이 훅 올라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정신의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놨다 그러고 디프레션이, 우울감이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젖혀두고 저희가 가져가는 돌이 이 두 가지 돌이에요. 아이스돌, 빙하랑 용암에서 나오는 뜨거운 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돌을 받치고 있는 게 우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이모셔널 코스트를,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제가 롤러코스터는 우리는 평생 타고 간다고 언제적 영상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치도 않았고 타고 싶지도 않은 롤러코스터, 인생의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무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가기에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은 삶인데 우리는 이 불덩어리와 아이성을 두 개를 갖추고 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불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화도 이지하게 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앵거인데 분노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스스로에 대한 분노도 있고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고 왜 나만의 자책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차갑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내 자신이 바뀝니다.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아이나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형편에 대해서 건들면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 뜨거운 돌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던져주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화나 분노가 치밀고 나면 돌아오면 차 안에서든지 집에서 혼자 있든지 or something 할 때 이 빙하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를 꽉 다운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라, 파지티브 띵킹을 해라, 그래도 이 무게감이, 이 차가운 돌과 뜨거운 돌의 이 무게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당신들은, 얘가 말한 당신들은 비장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에요. 이 삶의 무게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아는 척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냐면 제 안에 분노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캄다운하고 우리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들은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삶의 무게가 더 무겁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알았다고 해서 관심 있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회에 갔더니 서비스 주는 주체들이나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이런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이런 데 거절감들도 있고 학교도 이런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이건 안 됩니다, 됩니다 하는 그런 아규먼트나 파이팅을 컨시스털리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IP가 있고 스페셜 에듀케이션 미팅이 1년에 한 번씩 애뉴얼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계속 네고시에이트하고 다투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혹은 자기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상해를 입고 오거나 그러면 부글부글 이 용암에 대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고 나서 해결하고 돌아서면 우울해져요. 그러면 또 이게 차가움과 뜨거움이 분노와 슬픔, 걱정, 불안, 길트, 그 다음에 혼란스러움들, 그 다음 something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맨날 컨시스털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 잘못이 아니고 그렇다고 남한테 돌리기에도 남들은 관심이 없어 하니까 블레임 한들 그게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파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요. 파지티브하게 생각한다고 이 상황이 나아지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좋아지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우리 아이가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계속 우리 아이도 언젠가는 말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마디 못해요. 우리 아이는 1 더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버텨왔지만 아직도 1 더하기 1이 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뜨거운 돌은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돌은 더 차지고 있어요. 사실은 거꾸로 반대로 세상을 향할 때도 차갑게 돼야 되고 나를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 우리 아이를 지적질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면 화가 먼저 나는 것 같아요. 네가 우리 패밀리를 알아? 넌 우리 패밀리를 모르잖아.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고 왔는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만 특히 이런 부분이 어디서 있냐면 지난번에 그 자폐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했지만 그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 더 많이 했고 누군 덜 했고 해봤고 그래서 자기는 좋아졌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걸 많은 걸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뭐 아까 말을 같은 것도 말하면 좋지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우리 애는 뭐 스피치 테라피를 열 몇 시간씩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니 우리 애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교실에 요즘에 2, 30명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50명씩 있었어요. 한 교실에. 그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서울대 못 갔어요. 지방대 갔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줘도 받아들이고 그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 보면 분노가 치밀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면 나의 개인적인 능력,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나? 그 자책하게, 그건 길티 필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스스로 제네레이트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외부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저희 그 자폐나 혹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의 어려움이라고 봐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무게. 그렇다고 지구는 가야 되는데 이제 반백년 살아보니까 계속 지구 가는 것도 마음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해야 줘야 될 것들에 대한 염려가 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성경에서도 얘기하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서 해도 될 일은 걱정해도 안 될 일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이 문제고 걱정은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계속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현실에 오면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목욕시켜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는 고등학생을 키운다 혹은 성인을 키운다 그러면 그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침의 연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봐라, 글을 써봐라,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글도 써보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 책도 읽고, 요즘은 한강 작가 책에 좀 푹 빠져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남들이 갖지 않는 페인을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왜 나는 이런 어려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나만 능력이 투철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면에 또한 저 안에 왜 나한테? 저는 이제 15년 가까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제 설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이 점점 또 다르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돌과 차가운 돌을 어떤 제어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그래서 제 아는 지인들 몇 분 보면 정신과 약을 드세요. 우울감이 미치도록 오고, 분노가 삭혀지질 않으니까, 의사들도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정신과 진료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러면 뭐, 그룹 테라피든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오면,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여기서 오는 어려움, 즐거움들보다 그 어려움이 사실은 더 큰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는 아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프로블럼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저는 외계어라고 얘기합니다. 외계어로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내비둬요. 20분이고 놔둬요. 그냥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 모름에서 오는 답답함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커가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밝게 살면 이런 돌들이 점점 작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폐 아이를 키우고 저같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profound autism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profound autistic 아이를 키우니까 이 아이의 그
분노는 자가지 열정. 어차피 밖으로 내 화를 표출해도 내 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공공기관이 됐든지 학교였든지 어떤 릴레이드 뭐 서비스 기관이었든지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디 쪽이 커지냐면 내 안에 차가운 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 교환하고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운 돌이 점점 커져. 그래서 간혹 이제 나이도 갱년기쯤 되니까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우울감이 와요. 이건 신앙과는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과는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도 내고요. 쉽게 우울감에도 빠지고.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저한테도 답이 없어요. 저도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살려고 노력한다. 나만 잘 살려고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우울감을 계속 가면 아이한테 전달이 되느냐? 예, 전달이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것도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죠. 특히 말 못하는 아이들은 센서리에 되게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하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돌과 차가운 돌이 있는데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가정의 환경에 맞게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약도 드시고, 그러니까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정신과 의사 받아서 약도 드시고 또 긍정적으로 사는 해결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좋아지는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좋아지든지 아니면 비장의 아이가 있다면 비장의 아이가 어떤 사회적 인정을 받는 뭐 어떤 성과를 갖고 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출한 거에서 뭐 하면 그게 또 어더 사이드에서 오는 기쁨이니까요.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한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 리타이어해서 그런 기회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나를 부스트업 해주고 나를 기쁨을 만들어줄 건 내 안에서 찾든지 밖에서 찾든지 신앙으로 캄다운 돼서 평안하든지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하려면 우리 주머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짐에 가면 짐에 대한 돈을 내야 되고요. 취미생활 하면 취미생활에 돈이 들고요. 뭘 배우려 해도 돈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이 돈 쓸 거면 우리 아이한테 쓰지 이렇게 되니까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 차가운 돌, 왜 언제 우리가 이지하게 화를 내느냐 에 대해서 주저주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